자, 그럼 이 노상원 수첩 취재해온 사회팀 이재욱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그 노 씨의 수첩 내용 전부를 직접 확인했을 텐데 이게 뭐 크기가 얼마나 수첩입니까? 노상원 수첩은 가로 한 8cm, 세로 15cm 정도 크기에 분량은 약 70페이지 정도 됐습니다. 네. 내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 씨의 수첩에는 언론인, 정치인 등을 이른바 수거 대상으로 지목하고 사살한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져 충격을 줬었는데요. 저희가 수첩 내용 전문을 확인해보니 내용이 훨씬 더 방대하고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총선 전부터 이른바 수거 작전을 구상한 것으로 보여 계엄이 훨씬 전부터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70페이지 수첩이라 그럼 내용이 상당히 많겠네요. 근데 이게 보면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뒤에서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흔적이 발견된 거고 그래서 외환죄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체포한 인물들을 처리한 방안 중에 하나로 북에서 조치, 북에서 납포 직전 격침시킨다는 등 북한을 이용하는 방안을 적었습니다. 네. 비공식 방법이라면서도 무엇을 내어줄지 고민하는 대목도 담겼는데요. 계엄을 위해서 북한과 공조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과 모의해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외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엄 직전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서 대북 공작을 하려다가 현지 정부 당국에 체포된 사실도 최근 드러났는데요. 외환죄 관련 수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상원 수첩에 적힌 글씨가 이 노씨 건지 필적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결과 우리도 단독으로 전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노상원 수첩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 필적 감정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은 사실 노 씨가 쓴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이후로 경기 안산에 있는 노 씨의 점집에서 수첩이 발견됐고요. 네. 그리고 노 전 사령관도 경찰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불러준 것을 받아 적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다만 이 수첩의 글씨가 상당히 빠르게 쓴 듯 휘갈게 쓴 글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글씨를 비교할 대조군도 부족한데요. 그렇다 보니 경찰이 노 씨가 쓴 게 맞는지 필적 감정을 맡겼는데 감정 불능, 분석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노 씨는 김용현 전 장관의 공간을 계엄 전 22차례나 찾는 등 서로 밀접하게 논의해왔다는 점 등에서 혹시라도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쓴 걸 노 씨가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공조수사본부 내에서 일부 제기됐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나온 내용이 많지 않잖아요. 본인이 거의 뭐 진술도 안 하고 있다고 하고 이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사실상 노상원 수첩에 대해 경찰은 내용만 확인한 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내용이 파편적으로 적혀 있고 노 씨가 수첩 내용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노 씨를 내란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그 공소장에 이 수첩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하지만 오늘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이 국회에서 저희가 보도한 노 씨 수첩의 내용에 대해 이런 문구가 있는 걸 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심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수첩에 드러난 음모에 누가 가담했고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검찰이 수사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검찰 송치 후 노 씨 수첩 수사에 진척이 없는 탓에 야권에서는 내란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송치 후에 노 씨 수첩 수사에 진척이 없다. 자, 이재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